최근 민주당은요, 이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 행태 등으로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장을 낸 인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송영길, 우원식, 그리고 홍영표 의원의 이야기를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문자 폭탄을 넣는 게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각 의원들께서 당당하게 오히려 저는 그러한 것을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당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서 보면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 중에 문자 폭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목소리로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문자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것을 어떤 민심의 소리로 듣습니다. 자, 강성 지지층들의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은 민심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송 의원은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면서도 그래도 의원들은 이걸 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이 당 분위기가 강성 지지층에 좌지우지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예, 우선 그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 문자 폭탄 또 의견, 이거를 어느 누가 나서서 이렇게 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당원들이나 어떤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를 제어한다 또는 자제시킨다, 이건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유독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세 분의 그 우리 당권 후보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일면식의 진실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든 당원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당의 어떤 정책이나 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당의 대표로서는 그걸 이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문자 폭탄식의 어떤 이런 그 형태, 이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의견이 어떻게 정제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아주 고상한 차원에서 의견 제시 이렇게 바라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문자 폭탄의 형식으로 다분히 좀 폭력적인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하거나 좀 반성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심이,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이, 민심이 그렇게 표출되는 데 대해서 그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좀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민심의 소리, 이를 정확하게 좀 받아 안는 이런 국회의원의 자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는 쇄신의 목소리, 그리고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 글쎄요, 친문이 계속 주도를 한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번에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도 104대 16으로 65, 104대 65로 압도적으로 지금 당선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다시 친문 분위기로 가고 도돌이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윤호중 그 대표나 아니면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가 민주당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좀 대변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두 가지 목소리를. 근데 그것이 결코 별도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그 개혁을 잘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태도 입장을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문이다, 비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상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당의 사정을 정확히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당의 열성적인 어떤 지지자들과 그 다음에 좀 폭넓은 어떤 그 민심, 이걸 갖다가 다 잘 이렇게 융합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당대표 선거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전대를 거치면서 어떤 이제 좀 좋은 안들이 나오는가, 이제 이런 게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누가 대표가 되고 아니고 이 문제하고는 좀 구별을 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강성 친문들이 주도하는 이 당내 분위기를 혹시 이낙연 전 총리는 예감을 했었을까요? 글쎄요. 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한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코로나19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 전 대표는요, 이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우선 당심이 하나가 아닙니다.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요. 당심도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는 사실에 입각하고 절제 있게 표현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러한 당원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제의 범위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요, 어제 이 측근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권 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전 대표는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 이거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로 책임론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 차기 대권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지지율도 굉장히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거라도 대선 주자라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거 어떠냐는 말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진정성도 있지만 네. 어떤 전략적인 분석도 여기에 이 워딩이 나오는 데까지는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게 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굉장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코로나19 국면을 잘 수습했다는 부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꼬리 자르기를 했을 때 유권자들이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출발과 함께 성장해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로써 그 효과로 대선 주자로 올라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별을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유효하게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네. 전략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